지금 이 아날로그 페달이 디지털 세상으로 영혼이 빨리고 있는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게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진짜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날로그 앰프, 아날로그 페달들이 디지털 장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물리적인 실물 장비 없이 그냥 플러그인이나 이런 소리만 받아서 쳐보면은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그 소리 맞다고 하니까 맞나 보다 하고 쓰는 거죠.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디지털로 바뀐 그 소리와 실제 이 제품들 오리지널과 소리가 얼마나 비슷하게 나는지. 유튜브 보면은 많은 외국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 많이 올렸어요. 근데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이런 캡처를 해서 실제로 장비와 비교해보는 그런 콘텐츠가 없었고요. 캡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막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씨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요거랑 두 개를 캡처할 건데 이 캡션 파일을 토넥스 쓰고 계신 분들은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토넥스 우리나라 공식 수입사죠. 사마뮤직은 토넥스뿐만 아니죠. 엄청나게 큰 브랜드들 많이 수입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다. 제품 협찬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흔쾌히 제품을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캡처가 가능한 장비들이 토넥스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게 지금 토넥스예요, 사실. 토넥스 페달을 쓰던 토넥스 원을 쓰던 같아요. 물론 이 제품 두 가지 컨셉은 약간 달라요. 예, 컨트롤하는 컨셉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던 간에 오늘 제 캡처한 소리는 이거를 구매를 하시던 이걸 구매하시던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버터머신 란다우 디스토션 요거를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할 때는 캡처 과정에서는 이게 장비들이 필요 없어요. 단지 토넥스 제품을 사면은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도 살 수는 있더라고. 근데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 소프트웨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기타 앰프 리앰퍼 박스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캡처를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한테 소리를 줍니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 소리를 기타 이펙트 안에다가 쏴줘요. 그럼 기타 이펙트 안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뭐 이건 디스토션이니까 디스토션 된 소리가 나가겠죠? 그 디스토션 걸린 소리를 소프트웨어에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소리가 들어갔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기타 이펙트 페달에 넣어야 되는데 일렉트릭 기타 연결되는 부분에 입력되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이즈예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보면 하이즈 인풋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기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하이즈 아웃풋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이피 아웃풋을 싸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풋을 하이즈로 바꿔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디알 EXTC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사마 사운드에서 수습을 해요. 이것도 같이 이번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출력이 나갑니다. 보통 여기다 스피커 연결하는데 기타 이펙트 페달에 다이렉트 넣을 수가 없으니까 리앰퍼 박스에다 넣은 다음에 이쪽 샌드 쪽으로 기타 이펙트 페달로 소리를 하나를 빼줍니다. 하이즈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펙트 페달에 아웃풋 디스토션이 걸린 소리가 다시 들어온 다음에 그 소리를 다시 XLR 라인 레벨로 만들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라인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존하는 기타 이펙트라든지 앰프, 모델링, 캡처링 할 때 쓸 수 있는 장비 중에 아마 가장 최고급 옵션일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신호, 들어오는 신호, 레벨링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블렌드는 맥스로 놓고 페이즈는 그대로 냅두고 요거는 좀 조절을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샌드로 나와서 기타 이펙트 페달 인으로 들어가고요. 페달에 소리가 걸린 게 아웃풋이 리턴으로 들어가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 하나 연결해서 전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면은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토넥스 모델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캡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뉴 캡처라는 거를 눌러봅니다. 페달을 하나 할 거기 때문에 스톰프를 고르고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모니터 LR 같은 경우에 아웃풋 56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56이 헤드번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웃풋 1번에 보통 스피커 연결하는 뒤에 밸런스드 아웃풋 있잖아요. 거기 아웃풋 1번이
리앰프 박스로 들어갑니다. 하이지 환경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디스토션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도식표를 보면은 이펙터 아웃에서 바로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풋 2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은 ADR에서 나온 이 제품을 쓰면은 모든 환경은 XLR 밸런스드 라인 레벨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더 확실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앰프 박스가 토넥스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 수입해도 나는 그거보다는 이거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를 인풋 1, 그러니까 하이즈 인풋이죠,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기타를 연결한 게 아니라 루프 박스를 연결해 놨어요. 이 세팅 값을 찾으려고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밤샌 것 같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연결해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기타를 그냥 의미 없이 한번 세게 스트럼 그냥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인풋 레벨을 맞추자. 지금 저는 기타 치는 대신 1kHz 요거를 지금 넣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타 스트럼으로 해가지고는 저 레벨링을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레벨링이 생명입니다, 진짜. 저거 안 맞추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로 캡처가 돼요. 뭐 여기 출력을 높이거나 여기서 이제 레벨을 좀 조절해가지고 저게 과도하지 않게, 너무 약하지 않게. 코렉트 나왔는데 노란색 코렉트 나오면은 정상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 말이야 방구야, 나 진짜. 단어도 중간중간 막 섞여 있고 페달보도 나오고 리그 나오고, 기타에서 들어가는 신호의 크기와 이펙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신호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기타를 여기다 꽂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타도 일로 들어가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레벨을 조절해서 나온 소리가 기타 이펙트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 조절하면은 실제로는 큰 기타의 시그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타 칠 때 기타 볼륨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약간 클린업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는 정정중정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기타 페달인데, 그렇게 작은 신호를 넣어버리면은 캡처에서 나온 결과가 디스토션도 아니고 오버드라이브도 아니고 그냥 맹맹한 소리가 나는 캡처가 나와요. 실제로 기타 인풋에 동일한 인풋이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타를 여기서 빼서 기타 앰프에다 꽂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신호를 또 기타 앰프에 또 꽂아봐라. 그래서 기타 앰프에서 똑같은 소리가 날 때까지 여기서 출력되는 레벨을 조절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귀로 이거 판단하면은 못해요. 진짜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느낌 따라서 더 돌리고 더 내리고 막 그렇게 돼. 이 솔루션을 찾다가 결국에 찾아낸 게 뭐냐면, 기타를 칠 게 아니라 기준 신호를 하나 넣어보자. 제가 거의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최적의 입력 레벨은 333mV로. 정답은 아닙니다. 제 테스트한 결과 그렇다는 거야. 보면은 살짝 오차가 있긴 한데 330mV 정도로 인풋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박스를 거쳐서 나오는 신호도 얘는 지금 335 정도 되는데, 레디알 장비가 이게 있으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리의 크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기타 치는 대신 들어간 소리의 인풋을 레벨을 볼 수도 있고, 기타를 안 치도 돼요. 얘가 기타를 또 쳐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끝났어요. 바로 캡처 누르고요. 혼자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요게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이게 됐다고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캡처만 한 거고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세이브를 누르면은 지금 오토 스타트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된 거지?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보면 트레이닝 큐, AI 기반으로 얘가 돌린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 컴퓨터 기준으로 한 20분? 물론 이것도 옵션이 있어요. 뭐 옵티마이즈 트레이닝이냐 아니면 익스텐디드 트레이닝이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나오고, 익스텐디드 트레이닝을 하면은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어차피 이거는 CPU와 GPU만 지금 로딩을 건 거기 때문에 캡처를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캡처하고 나서 여기에서 노브를 좀 뭐 베이스나 미들 게인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깨름칙하죠. 그래서 보통 노브 위치별로 캡처를 따로따로 하죠. 게인을 한 9시 정도로 낮춰서 한번 캡처를 다시 떠볼게요. 파이널라이즈를 누르면은 마지막으로 귀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세팅으로 직접 쳐도 되고, 이 모델러 안에 내장된 소리를 플레이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실제 페달을 거친 소리고요, 지금. 모델링된 소리도. 모델링된 소리가 레벨이 조금 작게 느껴지거든요. 이때 트림 게인을 좀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조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질감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질감은 비슷하게 나왔구나. 전 솔직히 처음 해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야, 이거 똑같은데 이거. 그리고 아까 디스토션 레벨만 3으로 내린 거 했었잖아요. 네, 살짝만 올려줬습니다. 자, 토넥스 에디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장비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아까 캡처된 소리를 실제로 여기 페달 또는 토넥스 1도 똑같습니다. 이 안에다 넣어볼게요. 라이브러리안 누른 다음에 여기 깔때기 누르고 마이톤 모델스 누르면 아까 저장한 톤 여기 보여요. 이거 두 개죠? 이거는 두 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삽질한 게 여기 다 있는데 레벨 3짜리를 한 45번에 넣어서 45번 A 12시 방향으로 세팅한 거. 요거는 45번 B로.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디지털 장비들 잘 안 쓰게 되는데 너무 조절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많아. 네, 그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 페달 자체에 아주 레퍼런스 입력 레벨, 출력 레벨을 정해줘야 돼요. 인풋 트림은 플러스 9.5 정도, 메인 볼륨은 최대. 레벨이 좀 많이 나가는 계열들의 페달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 메인 볼륨을 올려놓고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세팅은 끝났습니다. 네, 두 개가 들어갔어요. 45번에 A, B. 이거 하나 다시 밟으면 꺼집니다. 바이패스로 돼요. 바이패스로 되고 킬 수도 있고 누르면은 다른 페달로 넘어가고 이것도 바이패스도 되고. 자, 이게 세팅을 설명드리면 기타 이번에 안 칠게요. 기타는 칠 때마다 느낌이 달라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미 녹음된 소스가 들어가 있는 루프 페달에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밀어 넣어 볼게요. 오리지널 베뮤람 버터머신 란다우 디스토션이 하나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버튼 하나가 뭐냐면 트루 바이패스 루프 페달이에요. 이거를 거쳐서 물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버퍼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오리지널 페달을 켜서 앰프로 들어가는 소리, 트루 바이패스에서 들어가는 소리랑 이걸 끄고 이거를 키면은 얘는 트루 바이패스 되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거쳐서 들어가는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냐를 좀 더 깔끔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펙트 다 끄고 앰프 소리만 들어보면은 이 소리예요. 자, 기타 앰프 앞에 들어가는 페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체가 소리를 완성해 주지 않아요. 기타 앰프의 증폭단을 좀 밀어붙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레벨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출력 레벨이 단순히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타 앰프 인풋의 앞단 첫 번째 증폭단을 얼마나 밀어붙이냐의 질감을 정의를 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단순 볼륨으로 보면 안 돼. 세팅 값은 아직도 찾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세팅 값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다른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질감을 카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만큼의 절대적인 양의 볼륨 양이 레벨 양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방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마스터 볼륨 기본 볼륨은 전부 다 5로 되어 있어요. 5, 7, 8 정도로 올려놓고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리셋 넘어가 볼게요.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큐예요. 진짜 이거 진짜 눈 감고 들으면은 나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여러 번 눌러가지고 이거 못 찾아. 이거 똑같은 소리야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진짜. 캡처를 처음 해본 건 아니고 수백 번은 뻥이고 한 100번 가까이 해본 것 같아. 며칠 동안 모든 과정이 그냥 시키는 대로 누르고 해서는 이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레벨링 맞추는 작업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귀로 듣고 오리지널이랑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 두 개만 잘 맞춰서 캡처를 하면은 눈 감고 계속 누르면은 진짜 몰라 뭐가 뭔지. 이런 거를 캡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치, 노하우. 저도 앞으로 계속 좀 찾아나갈 텐데 지금까지 제가 찾은 베스트 세팅 값은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는 앰프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앰프 캡처도 많이 해봤어요 집에서. 앰프 캡처가 더 재밌어요. 앰프 캡처는 페달 캡처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타 앰프 캡처하는 거는 사실 그 다음에 리니어하게 선형 증폭을 하든 말든 볼륨의 개념으로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출력되는 레벨의 양에 따라 가지고 질감이 아예 변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앞으로 얼마나 또 세상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공연 때 앰프 앞단에 페달을 3개 정도로 쓰려고 하는데 그 3개를 다 이렇게 들고 다닐 게 아니라 캡처를 해가지고 공연 때 쓰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제품 협찬해주신 사마뮤직 감사드립니다. 오늘 캡처한 것도 제가 톤넷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저 밑에 고정 댓글란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톤넷 들어가고 검색해서 갔다가 그냥 쓱 해서 넣으면 끝입니다.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모든 페달을 다 캡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 요런 다이나믹 계열만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저, 뭐 딜레이 페달, 뭐 리버브 페달 이런 건 캡처가 안 돼요. 언젠가 또 그런 캡처가 되는 페달도 나오겠죠. 어쨌든